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왜? 시세를 교란할까봐. 시세를 건드릴까봐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엄청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 포장지에 이 상품의 구성 성분,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들 써 있죠? 이게 표시다. 물건 자체 하는 홍보 활동. 이것을 표시라고 그러고,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매체. 그러면 인터넷이 있고,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죠? 여기다 하는 홍보 활동이 뭐라고요? 광고.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광고 나갈 때 무조건 공통적으로 나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하든, 신문으로 나가든, 뭐 생활정보지에 나가든,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는데, 네 가지, 일단은 5가지 지금.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로 우리 명칭이라고 그러죠. 명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어딘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무가 시작하고 광고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내가 여기 도로명을 모르니까 일단 도로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왕길동,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 리치웰 프라자 9층 101호,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중개사무소 소지 명시하라며요. 그럼 실무적으로 광고 나갈 때 여기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일단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동정도까지만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공들은 괜히 등록한책인데 이게 트집 잡기 싫어가지고 풀로 나가버립니다. 다. 풀로 나가요. 쬐끔하게 써갖고 풀로 다 나가버립니다. 일단. 그래갖고 이제 호박공인인계사사무소 이렇게 나가죠.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연락처 나가야겠죠? 관험할 때 연락처 당연히 나가야 되고, 다음에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개설 등록번호 틀리다는 거 알죠? 이게 그래서 개설 등록번호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게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표에 성명, 소연 등이다. 이름이 소연이에요. 그래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성명, 소연 등이다. 좀 주의할 점은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잖아요. 이 질문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 그냥 게시할 사항도 아니고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역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제재가 뭘까요? 백과.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죠, 지금. 이게 영이 아니고 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백과고, 중개인이 명칭을 위반해도 백과. 그 다음에 포가 아니고 표죠. 표시광고. 개공이 표시광고 위반하면 백과다. 100만 원 가지고.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그럼 중개보조는 광고할 때 명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조 명시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들이 허위광고를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명문화 시켰어요. 중개보조는 절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개업공사가 광고하면서 중개보조원 담당해갖고 명시를 했어요. 담당 이렇게 하고 명시했습니다. 그럼 이거 백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중개보조는 명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단순 암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광고 나갈 때 무조건 공통사항으로 성명소연 등은 나가야 되고, 이제 인터넷 광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 나갈 때는 이제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 나갈 때 물건의 종류 나가야 돼요. 그럼 이때는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광고 나가는데 물건의 종류가 나가야 됩니다. 요것이 오피스텔인지 상업용 건축물, 상가인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나가야 되겠죠? 얼마인지 가격 나가야 되고, 면적도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면적도.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거래 형태라 하면 매매인지, 전세인지, 임대차인지 이게 나가라는 얘기고, 소지 나가야 돼요. 이 소재지는 물건 소재지죠?
우리가 성명 소연할 때 그 소는 사무소 소재지. 이거는 물건 소재죠. 물건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만약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영창물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더 나가야 되냐면 건축물이었다. 총층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나가야 돼요. 사용 승인은 준공일을 말하죠. 건축물 대장 때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나옵니다. 입주 가능일 광고에 포함돼야 돼요.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돼요. 동향인지 남향인지 서향인지. 그 다음에 방의 개수와 욕실의 개수도 나가야 돼요. 방 개수, 욕실의 개수. 이것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와 관리비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해서 이게 길긴 하지만 우리가 암기표 어떻게 돼 있냐면 종갓집이면 가서 종가면 거소죠. 가서 총 사용 가능 총 사용 가능 방 개수와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게 얘기인데 거꾸로 가자고.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 피곤하게. 여기 건물의 구조 노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죠. 이거요, 그냥 서비스로 준다면 그렇게 낼 거예요, 아마. 인터넷 광고 시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의 개수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X죠? 아마도 출제자는 구조를 생각해내기 피곤해할 거야. 여기 없는 걸 생각해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있는 걸 가지고 틀린 거로 낼 거다. 감 잡으세요, 그냥. 자, 이 정도. 그래서 종가면 거수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한다. 일단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표시 광고의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데 현재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이 없죠, 지금. 토지인 경우에 지목 없잖아, 여기. 지목인데 이게 고시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는요, 물건의 종류 표시라고 그랬죠. 그럼 광고 나갈 때 이거 물건, 토지 이렇게 나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나가요? 지목으로 나가지. 토지라면 이게 잡종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목은 표시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고시에 나가 있어요, 이게. 토지는 지목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있잖아요. 구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광고할 때 다 나갑니다. 실무에서 지금 네이버 광고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입력할 때 이 사항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이거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건축물 광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요, 건축물 대장을 떼야 돼요. 건축물 대장은 무료거든요, 무조건. 인터넷 발급 받는데 발급 받아가지고 보면서 사용 승인일 다 기재합니다. 전부 다 기재해요. 이게 총 측수도 이제 건축물 대장 다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방개수 이런 것들로 확인해 봐야죠. 그죠? 방개수는 건축물 대장에 나올까 안 나빠요? 방개수 건축물 대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현장 가서 봐야 돼, 이거. 물론 이제 평면도를 띄면 나오긴 나오는데 평면도는 소유자가 아니면 안 떼줘요. 안 떼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역시 인터넷 광고 나갈 때 이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했다. 그럼 제재가 백과. 역시 백과.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내려가서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그럼 부당 표시 광고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첫 번째 부당 표시 광고예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이게 광고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물건을 광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할 때 안 뺏기는 것들, 안 뺏기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은 출근하시면 옆에 딸기 부동산에서 뭘 광고했을까? 다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물건 광고하는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서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가 많이 들키는데 이 상가를 광고 낼 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가 아주 물건이 좋아. 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 그럼 광고를 내게 되면 옆에서 다 따죠. 따는데 조회하니까 이걸 물건 딴다고 그래. 물건 따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가 101호였거든요, 이게. 근데 광고를 내면서 이걸 옆에서 따니까 103호라고 내버리는 거, 광고를.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죠, 지금. 의뢰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린 광고를. 이렇게 내는 중개업소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안 통해. 왜? 광고 나가잖아요? 광고 나가면 주인한테 문자 가요. 문자 갑니다. 이거 광고 나갔다고. 뭔지 아셔요? 아주 못해 먹었어, 아주. 못해 먹었어. 물건 따지도 못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이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이게 광고고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다. 가격 등의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손님은 10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10억에 내면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8억에 내는 거야, 광고를. 허위 광고하고 있죠, 지금? 사실과 다르게 광고. 과장되게 한다. 이거 도배만 겨우 갈아놨는데 올수리했다. 그죠? 과장되게 하는 광고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형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중개업소의 주인분이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B 중개업소에서 봤더니 나왔어, 물건이. 근데 자기도 잘 아는 물건이야. 그래갖고 다시 또 광고 나가버린 거죠. 의뢰받은 적이 없죠?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이거 중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이건 뭐냐면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나는 이 아파트 302동 1405호를 보고 손님이 왔어요. 왔는데 중개업소 갔더니 이 물건 하려고 왔는데 계속 1203호 하라는 거야. 계속.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딴 거야, 자기가. 딴 거고 이 물건이 진짜 자기 물건이야. 그럼 이게 양타야, 지금. 양타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은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광고. 안 된다는 얘기지. 다른 거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손님이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손님 쪽으로 밀어줘야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제일 많이 욕을 들었던 게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가를 하는데 이거 아니야. 손님이 근데 이걸 보러 왔어. 쭉 브리핑을 했어. 근데 손님이 이걸 찍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6개월 만에 문 닫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걸 하지 말고 비슷한 가격대니까 이걸 하셔라. 밀어. 우리 사장님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님 가시고 나잖아요. 일로 와봐. 손님이 이걸 하겠다는데 왜 이걸 미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래갖고 나는 또 우리가 정의로운 공인중개사 돼야지. 그러면 되냐. 젊은 친구들 이제 사회 출발하면서 이거 장사해보겠다 그러는데 6개월 문 닫고 가면 쓰겄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아쉽지만 그럼 쓰겄냐고. 그래갖고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네가 해라. 나 안 해. 나 밥 안 먹어. 근데 사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손님이 원하는 쪽에 밀어버려야 돼. 그냥. 나중에 망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셔요?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냉정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래갖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개업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 강의하러 갈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근데 뭐 강의 끝나면 그걸로 가야지 뭐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이라든가 가격 등 거래 조건 선택의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그다음에 은폐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짐작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검단 사거리역에서 2분 거리. 근데 전력 질주해가지고 2분 거리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부당한 표시 광고가 걸렸잖아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제 부당 표시 광고 유형은 존다과해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지금. 존다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 그래가지고 존다과해로 기억하시고, 이 존다과해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자는 표시 광고가 안 돼요. 이때 아닌 자가 표시 광고가 걸렸잖아요. 아닌 자는 그럼 1-1이죠. 그럼 아닌 자 3명 다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사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죠. 자,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야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이거 주의를 꼭 해주세요. 광고에 대하여 개공이 아닌 자가 하다 걸렸다. 1-1이죠. 그러면 야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쓰다 걸렸어요. 이거 신고 고발했다. 포상금 준다 안 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광고에 대해서만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정부가 지금 광고를 허위 광고함으로써 시세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광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걸음 더 간다면 방금 전에 지금 부당한 표시 광고 봤죠?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 한 자를 신고받았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있잖아요. 존다과에 이거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500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 대상만 포상금을 줘요. 형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국토부 장관은 이거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국장은요,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보통신서비스공자한테 야, 광고 이거 확인 좀 해줘. 추가 정보 게재를 해달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정보통신서비스공자는 광고업체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이버라든가 다음, 직모 이런 데들. 그래갖고 정보통신서비스공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불응했잖아요. 조치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인데 이거는 누가 부과징수하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죠.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때려요? 500만 원 과태료를. 등록관청이죠. 구분하세요. 그럼 정보통신서비스공자 조치 요구는 국장이 했죠. 그러니까 500과를 누가 때린다? 국장이 때린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것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있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거든요. 여기다 위탁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 이것을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모니터링 기관, 여기다 이제 위탁을 했는데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모니터링 이 위탁을 받은 기관, 모니터링 기관은요 계획서 내야 돼요. 이거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래서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의심이 간다. 그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그 계획서 언제까지 내냐면 12월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내줘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내면 돼요. 미리. 사전에 내주면 되고요. 그럼 이때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결과보고 하셔야 돼요. 결과보고는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는 며칠? 30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숫자를 기억할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하는 거죠, 이거. 분기니까. 그러니까 결과보고 며칠? 30일. 3개월마다 하는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하니까 30일에 결과보고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했어요. 그럼 이때는 복잡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며칠? 15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면 시도의사라든가 등록관청에다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시도의사 등록관청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게 며칠? 10일이에요. 요게 10일입니다. 10일짜리 암기표에 여기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및 조치 요구, 국장이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하면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며칠 내에 피드백한다? 10일이다. 10일 내에 피드백한다. 그래서 모니터링에서는 숫자가요. 30, 15, 12죠,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작년 시험에서 이걸 가볍게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문들, 숫자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고가요. 인터넷 광고 나갈 때 뭐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뺄 게 없어요, 지금.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 성명, 소연 등은 암기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내기가 좋아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숫자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고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다. 조사 및 조치 결과 보고는 10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한 내용 이제 다 살펴봤고요.